네, 어쨌든 여러분 보신 거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딱 심잖아요. 심으면 싹이 하나 탁 올라오고 떡잎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싹이 나오고 자꾸 가지가 쳐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이제 이 건강이라는 것도 기초가 잘 놓여야 될 뿐만 아니라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까지 그 모든 설계도 정보가 그 나무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은 우리 몸 안에 있다. 그걸 우리가 자연 치유력, 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법칙을 준수할 때 우리가 자가치유법,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의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연치유,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뭐 부득이한 하겠죠. 할 때 생각 자체가 뭔가 하면 내 몸에는 스스로 나를 회복할 기능이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돈을 써도 끝이 없어요.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뭐 몇십억씩 사재는 사람도 많습니다. 땅도 다 팔고 집도 은행에 잡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쌓여도 물건을 산 것뿐이지 그걸 활용할까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의 구조가 안 바뀌면 힘든다는 거. 저녁을 굶게 하는, 사실 제가 볶음국식을 많이 팔아야 장사가 되면 곡식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죠? 근데 뭔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저녁 굶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의 기능은 자연 치유 정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냥 끊임없이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처럼 조금 저장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큰 데이터는 하늘에서 옵니다. 방송국에서 적파를 보내면 우리가 사이클을 맞춰야 그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를 받는 그 사이클을 이렇게 딱 맞추는 걸 공명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공명 사이클이 뭔지 압니까? 소리 국세를 두 개를 놓고 이쪽을 두들기면은 똑같은 헤르츠가 이쪽에서도 울려요. 그래서 이 소리가 소리로서 울려서 치유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려면 울림통이 있어야 돼요. 기타 치면은 그 울림통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근데 우리 몸에 그 울림통이라는 공명통이 있어야 치료하는 에너지나 정보가 몸에 들어오는데, 이 치료하는 정보는 언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가 하면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위장이 공명통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종교라도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정신이 맑지 않으면 다 뭘 했는지 압니까? 위를 비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단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단식하면 병이 잘 낫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단식을 해보면 단식은 다 해요. 음식을 먹을 때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다 실패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루 한 끼를 굶는다 하면 1년이면 몇 끼입니까? 360끼이고 날수로 4개월이고 날수로 120일이고 날수로 4개월을 굶는 거예요. 근데 왜 저녁을 굶게 하느냐? 이게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눈 있죠, 눈. 색을 제가 못 본다 그랬어요. 인간의 눈은
파장을 감지해요. 파장을. 푸른색을 보는 게 아니고 푸른색의 파장. 햇볕의 파장이 삼각 프리즘을 통과할 때 알조노초 파란부가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파장을 감지하듯이. 그러면 어둠도 검은색도 뭘까요? 파장이에요. 파장. 이 암흑의 파장 속에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는 위가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위가 해가 져서 비워지려면은 최소한 위에 음식이 6시간 머무른다면 오후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죠. 그거 안 하고 곡식 아무리 먹어도 도움 될까요? 나는 그 곡식 열심히 먹는데 뭐 별로 도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거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저녁에 이걸 자꾸 먹어버려요, 많이. 물론 다른 것보다는 속이 편하지만 우리가 아주 큰 병이 안 들었을 때는 뭐 도움을 얻어요. 그러나 이미 병이 들고 내가 몸을 고치려고 하면은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죠? 우리 몸에 입력시키고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이클이. KBS 9번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자꾸 20번으로 가버리면 이게 정보가 입력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정보를 아주 잘 입력하는 방법이 위가 비워져요. 그래서 이 두뇌와 위장, 두뇌와 이 몸도, 이 생각과 육체도 서로가 교감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공격한다? 위장에서 공격해요. 그래서 저녁에 위를 비워두지 않는 사람은 아침마다 이유 없는 짜증을 내요. 괜히 우울증이 오고 몸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밝지가 않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프린트기가 문자를 찍고 인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림을 인쇄를 해요. 지금 나오는 3D 프린트기는 정보를 입력하면은 실제로 물건을 자동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버려요. 건물도 만들어버려요. 우리 몸은요, 특히 어머니의 몸은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3D 프린터이잖아요. 우리 몸이요, 11개월 되면 뼈까지 다 바뀌어버리고 1년 전에 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매일 조금씩 바뀌어 나갈 때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서 몸을 바꿔 나가려면은 그 정보를 수신하는 공명 사이클인 위장이 비워야 될까요? 비워져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자꾸 우리는 아무리 저녁을 굶는 걸 얘기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뭐를 먹으면 좋아질까에도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동문서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며칠 하면 효과 납니까? 그래요. 아니, 며칠 할 거 뭐 했어요? 하루만 해도 효과 나지요. 저녁 굶어보면. 선생님 그러십니까? 하루만 목숨 걸고 저녁을 딱 굶으면 그날 아침에 기분이 나랑 다른 것 같아. 특히 이제 볼라 좀 낮추거나 끄고 문 조금 열고 일찍 자보면 새벽에 일어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이들 저녁 주지 말고 일찍 재워보세요.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깨어나가지고 엄마나 행복해하면 웃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그냥 징징징징 하고 짜증내요. 그리고 애들이 밤마다 가위에 눌려서 막 그 꿈에 시달리는 게 잠자기 전에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밤에 무언가를 주는 것은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아이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자 이쁘다고 저녁마다 뭐 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잔인한 친절을 베푼다. 그런 기초를 우리가 어려워도 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뭘 택하는가 하면 쉬운 걸 택하려고 하거든. 쉬운 거 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녁 마음껏 드시고 아침 울부세요 하면 쉬울까요? 제일 쉬워요.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문화다 보니까 늦게 그냥 한 끼 잘 먹고 그냥 아침 점심 굶어도 됩니다. 이러면 인기 있어요. 왜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먹는 걸 못 먹게 하고 굶고 일찍 자세요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이 결코 죽음이지 살 수는 없어. 그러고요. 우리 귀가 말이죠. 200Hz, 1초에 200번 진동하는 파장하고 높게는 2만 번까지 진동하는 파장 외에는 못 들어요. 그 이상과 그 이하는 못 들어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모든 물체가 진동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나쁜 균들이 많이 살면은 좋은 파장을 낼까요? 나쁜 파장을 낼까요? 나쁜 파장을 내요. 곡식 잡수는 분들이 저도 성질이 급하지만 감기 듣는 거 귀찮으니까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물어요. 그냥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그 곡식은 절대 먹지 말고 단백질만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줄기는 우리 몸에 병 들어서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피검사입니다. 그죠? 피검사 하나로 거의 700가지 병을 찾아내요. 이상은. 그런데 이 피가 병원에 가서 뭐 중환자실이라 어떤 중병이 걸렸을 때 가면은 잘 먹으라 그래요. 고기하고. 그죠? 잘 먹는다는 기준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피는 언제나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뼈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면 먹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골수 조절소는 먹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잘 먹으라고. 그런데 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골수 이식도 하고. 근데 이건 비상시해요. 평소에는요. 소화기관에서 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장조혈설이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피가 되는 가장 첫째 조건은 완전한 소화입니다. 완전한 소화가 일어나려면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 어떤 소화액이 나오는가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요즘 뭐 채소가 좋다, 단백질이 좋다. 실제로 입에서 항문까지 나오는 소화액 중에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먹는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은 0%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왜 생채소를 안 되고 익힌 채소를 먹으려고 그러냐? 이 질소가 많은 음식은 썩어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가 하나 들어가면 단백질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이 되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채소에는 비료나 퇴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질소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놓으면 썩을 때 냄새가 어떻습니까? 독하지요. 그래서 생채소를 좀 삼가하세요.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어요.
말린 문가물은 거의 소실돼서 부패가 안 일어나서 가스가 안 차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 가스가 차오는 게 좋을까요? 안 차는 게 좋을까요? 전혀 안 차야 돼요. 방귀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어때요? 계속 가스가 차요. 부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사람들이 디톡스 한다 그죠? 독소를 빼기 위해서 혈액 속에 주사도 놓고 디톡스하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스스로 독소를 빼는 간, 폐, 피부, 심장, 대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 안에 있지 우리 몸에 독소를 빼는 기간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디톡스의 첫째는 몸 안에 독을 빼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해독하는 기간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언제 회복되느냐? 수면 중에 모든 독소를 제거해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독소 제거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생긴 독소를 어디에 저장하느냐? 우리 몸의 쓰레기 저장고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입니다. 피의 50%를 저장하니까. 그래서 저녁에 늦게 먹고 주무시면 우리 선생님 얼굴 좀 빠지셨네요. 얼굴이 부어요 안 부어요? 부어버려요. 노폐물이 꽉 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좀 저녁을 굶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채소만 아니지 뭐 과일도 좀 조금 드시고 잡수려면은 말린 나물, 익힌 채소 이런 거 드실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 따지면은 우리 저 여름에 옥수수 쪄먹고 화장실 가보면 옥수수가 그냥 나와요. 아 건강에 좋다고 비싼 검정살 밥 해먹고 화장실 가봐도 그냥 나와요. 현미밥 먹는 집에 정화조 쳐서 치려고 뚜껑이 열면 껍질이 꽉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미의 껍질이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인데 인체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현미를 먹게 하느냐? 그 섬유질 속에 우리 몸의 체력이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미네랄, 금속이 많아요. 미네랄의 금속의 최소 단위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미네랄은 원래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금속들은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라면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쇠는 햇볕의 열매, 빛의 열매가 금속입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고 이렇게 원소가 결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금속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제 먹을까에 대해서는 육류나 생선이나 우유도 뭐가 많아요? 단백질은 질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변에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할 때는 항상 뭐를 먹었을 때가요? 단백질을 먹어요. 그죠? 이건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유, 아니 아예 그냥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이런 것만 끊어줘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벼를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날 정도예요.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된다고요. 소가 풀먹 먹을 때 똥이 더럽습니까? 안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 송충이는 솔잎, 누에는 뽕잎, 그죠? 사자는 고기를 먹는다면 사람은 곡식을 가장 완전하게 소화하는 기름.
휘발유 엔진에 휘발유 듯이 곡식을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책 없는 것이 치매하고 암이에요. 치매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몸에 그 기능들이 없을 때 뚫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그걸 기름때, 혈관에 막힌 기름때를 녹이려고 하지 말고 기름기 있는 걸 안 먹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뭐 HDL, 동물성 기름을 LDL,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식었을 때 굳느냐 안 굳느냐. 그래서 이런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이게 혈관에 가서 기름이 다 막혀버리겠지, 그죠? 그러면 기름때 제일 잘 녹이는 게 우리가 비누를 씁니다. 세제의 대표적인 걸로. 근데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가지고 잿물을 받아서 빨래를 했는데요. 모든 나무가 타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10%. 그래서 숟가락 푼 물에다 콩기름 넣고 끓이면은 비누가 나와요. 볶음국식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아침, 점심 하루 2컵 정도. 떡도 하루 2쪽 정도. 이왕 먹을 거면 좀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드시면은 이 곡식의 탄 껍질 부분에 섬유질이 태워질 때 섬유질에서 탄소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무는 섬유인데 수초 뭐예요? 탄소잖아요. 바뀌면서 섬유질의 기공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미네랄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미네랄을 공급을 잘하겠죠. 근데 현미밥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 세포질이 열려서 그 안에 미네랄이 다 빠져나와요. 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이 아니고 볶음국식을 기본적으로 좀 먹어라. 아, 그 비쌉니다. 비싸다고 할 일이 뭐 있어요? 만드는 방법 동영상도 올려놓고 책으로 또 해놓고 다 가르쳐 주는데 밥 해먹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부득이해서 내가 만들어 먹지 못할 사람들은 사 먹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왕 먹을 거면은 그냥 마트에서 그냥 싼 거 그냥 막 먹지 말라. 집에서 만들어 먹지. 왜 그럴까요? 그냥 찐쌀 수입해다 기계에 넣어서 쭉 뺀 거는 좋은 것 같아. 세상이 이상한 것이요. 스마트폰은 최신형을 살려고 그래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먹는 거는요. 최신형 거 아니면 제일 구식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거는 제일 구식을 찾아. 우리가 곡식 만드는 공장이 고창에 300평이에요. 이쪽 끝에서 보면 저쪽 끝이 잘 안 보여요. 쭉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기계가 있는 거죠. 무쇠 프라이팬 2개가 다 해요. 왜 그럴까요? 나부터도 기계에 들어간 걸 안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데 당신은 사 먹으시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집에서 좀 다른 거 좀 바쁘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죠? 평생 뭐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생활 속에 이것이 좀 안착됐으면 이제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내가 좀 많이 만들면 좀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몸들이 다 큽니까 적습니까? 크고 고기 많이 먹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고기 많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데 암은 훨씬 많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의 고기하고 같이 먹는 주식이 구운 빵이에요. 그걸 주와이빅이라고 해요. 그 빵 연구에 대해서 그걸 보면은 우리는 빵의 탄 부분을 나쁘다고 버리는데 우리는 속이 하얀 걸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껍질의 탄 부분을 주로 봐요. 이 곡식을 갖다가 이제 빵을 구우면은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곡식의 전분하고 고열에 의해서 노릇노릇하게 펴질 때 가장 탁월한 항산화 물질,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탁월한 항산화 물질이 빵의 속의 흰 부분보다 껍질 부분이 8배 부른다. 항산화 물질이 뭘까요? 쇠가 녹슬는 걸 차단한대요. 녹슬지 않게 이렇게 페인트나 아연 녹음을 하는 걸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요. 세포가 산화돼가지고 유전자가 변이돼서 오는 게 암이잖아, 그죠? 근데 이 곡식 속에 볶은 곡식을 볶을 때는 그 안에 그 있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전분질과 결합할 때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체가 세포의 유전자가 변이돼서 암이 되는 그 전 단계를 어떻게 해줄까요? 세포 하나하나를 다 감싸주기 때문에 생거는 있죠. 생거는 항산화 물질이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상처가 나거든요. 진물이 잘 나고 밴드를 붙여야 되고 오래 가요. 피막, 세포를 쏴주는 생명싸개가 약하다는 거지. 근데 볶은 곡식을 먹는 사람은요. 송곳으로 찔리고 칼로 그여도 그냥 상처가 아물고 든다지도 않고 밴드도 소독약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나는 브레임이 잘 생기고 상처가 나면 잘 안 아문다. 근데 이거 한두 달만 먹고 상처 한번 내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 공기 시대에 내 몸을 감싸주는 항산화 물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그 항산화 물질이 무슨 과일에 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곡식을 볶을 때 나오는 프로닐 라이신이 최고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거예요. 한 끼에 나는 뭐 그 한 봉을 다 먹어요. 뭐 그 자랑하지 말고 꾸준히 하루에 종이컵 한 2컵씩 꾸준히 먹어주면은 좋겠지, 그죠? 우리가 공개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몸의 어떤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혈관 뭐 청소제도 먹어야 되고, 뭐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먹어야 되고. 이미 다 곡식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요, 영양 중에서 최고의 영양은 침이 섞인 음식. 침이 섞인 음식.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밥이나 밥 이런 거는 침이 많이 섞입니까? 물이 많이 섞입니까? 이미 물이 들어간 건 침이 잘 안 섞여요. 국물도 잡숴요.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로 국밥 있잖아요. 그치? 밥 따로 국 따로 하듯이 곡식을 먼저 충분히 잘 씹고 삼킨 다음에 국 좀 마시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말아서 먹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구리가 물속에 알을 썰어 놓으면은 이렇게 점액이 쌓여 있어요. 어릴 때 보면. 보셨죠? 미끌미끌한 점액이. 물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침은 물이 아니고 유심이라는 점액입니다. 충분히 씹어서 이렇게 딱 삼켜놔두면은 위산이 나와가지고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소화에는 파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침이 잘 섞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이렇게 식사할 때 앉아서 먹는데 그 최후의 만찬 보면 다 그림이 앉아서 먹는데 사실은 잘못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다 유대인들은 최후의 만찬도 누워서 먹고 평상시에 식사도 4,000명, 5,000명 그 성경에 식사할 때 앉았더라. 그 원어상이 전부 다 누웠더라. 누웠더라. 옆으로 다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 그래서 이게 환자가 살고 죽는 거는 완전한 소화에 달려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췌장암이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췌장암이 뭐 좋은 게 없냐? 그게 아니고 침이 충분히 섞여요. 혹시 누워서 떡 먹기란 얘기 아시죠? 누워서 떡 먹기.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안 체한다는 뜻. 안 체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밥 먹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됩니까? 병원에 가면 아주 환자가 기력이 없으면 앉아서 먹어요. 누워있고 밥을 떠먹여줍니까? 누워있고 떠먹여줘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 번에 한 곳으로밖에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두뇌를 많이 쓸 때는 위와 팔다리는 활동이 안 돼요. 위가 작동할 때는 뇌가 팔다리가 다 마비가 와요. 그걸 우리가 식곤증이라고 그러지.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다 어디 가세요? 위로 가요. 그러면 이미 환자가 죽고 사는 것을 구분하는 걸 뭘로 하느냐? 어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소화 잘 되십니까? 물어서 기력이 약한데 소화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은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럼 살고 죽는 건 뭘 회복시켜야 될까요? 소화력을 회복시켜요. 그러면 이 세상에 환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자리 같으면 누워가지고 떡 굽고 콕치게해서 눈 감고 씹어보세요. 그 맛이 환상적이에요. 먹으면서 하면 다 내려가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뭐가지고 배부를까요?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정신없이 밥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한참 전화 받고 다시 밥 먹으려고 하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급하게 먹어서 배가 불렀을 때는 이미 이 과식이에요. 이 뇌의 만복감을 느끼는 중추는 이 저장 기력에서 만복감을.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천천히 한 3, 40분 씹으면 약 잃지 않고 이 만족이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에 달렸다는 걸 본인이 이해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흡수가 되면 별로 배고픈 줄 몰라요.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을 줄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씹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모래시계 1분짜리를 두고 가죠. 제가 안에 보니까 그걸 갖다 놓고 탁 넣고 입에 엮고 그거 다 내려갈 때까지 이제 씹고 또 집에 가서 또 엮고 씹고 하는데 그 식욕을 이기기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식욕이 동해요. 안 보면요. 안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일단 봐버리면 욕구를 못 참. 옆에 누가 없는데도 그걸 빨리 먹고 싶은 욕구를 못 이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잘 먹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하고 떡을 먹을 때 고추, 마늘, 생강, 겨자 이런 자극제가 안 든 거. 요즘 자극제가 들지 않은 소금이나 들깨나 토마토 캐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익힌 요리를 해서 잘 잡숴요. 단 곡식하고 같이만 넣어서 씹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더 잘하려고 곡식에 소금 뿌려가지고 그것만 먹으니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럼 갈증도 어떠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되, 왜냐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필요하면 감자도 먹을 수 있고 고구마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원칙적인 거. 간식과 저녁을 완전히 끊으면서 볶음국식과 구운 떡의 비중을 좀 높이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건강에 좋은 거 좀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봐서는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1차 면역계라고 하죠. 내 몸 스스로가 내 몸을 치료하는 기능이 이제 사라졌을 때, 이제 면역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혈구가 큐를 잡아먹는 식균작용.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의 90%가 다 장입니다. 소화가 잘 돼야 뭐가 높습니까? 면역 기능이 없어요.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면역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꾸 면역이 없기 때문에 뭐 면역을 높이는 걸 먹을 게 아니고 별이 좋아지는 생활 습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전자파라든지 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이 세상 구조가 요즘 전부 카드 많이 씁니까? 카드 왜 쓰게 하는지 아십니까? 카드를 왜 쓰게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빼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빚이 있는 사람, 뭐를 갚아야 됩니까? 빚을 갚고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 카드를 만든 가장 근본 핵심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답을 찾은 것이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돈이 없어도 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는 사람은 돈 버는데 목숨을 안 걸 수가 없어요. 부지런을 안 덜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이 소비하게 하고 카드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아파도 쉴 여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돈의 노예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근데 그 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질병이에요. 열심히 벌어봐야 어디 다 들어가요? 병원에 다 가잖아요. 몸 고치는데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을 지키려고 해서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안정도 시켜줘요. 저희가 제일 지금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원치 않는 자연환경. 대표적인 게 전자파 스모그예요. 전자파 스모그. 중국 베이징에 뭐가 많습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이상으로 나쁜 스모그가 전자파 스모그. 이 전자파에 대해 가지고는 비교 측정을 할 장소가 없대요. 담배는 말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갈라가지고 흡연은 암이 걸리고 비흡연은 암이 안 걸린다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대요. 전자파는.
담배기는 국한적인 전자파는 어디로 갑니까? 지구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전자파 장애가 없는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데이터를 못 내니까 전자파로 인해서 암이 왔다는 걸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요, 우리가 스마트 기기, 막 컴퓨터 대량으로 이제 5기가 세대 또 나오겠지. 더 많은 이제 전자파가 발생되겠죠. 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알지 못하는 병들이 점점 증가되고, 면역 기능들이 점점 떨어져. 지금도 우리가 전자파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파가 들어와서 나쁜 파장이 생길 때 그 파장을 뒤집어서 반대로 해서 안정시켜주는 유일한 파장이 고대로부터 을을 썼다. 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현실이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휴대전화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셀프주의가 거의 대세인데 가보면 다 손대가지고 하라 그래요. 적지해서 정전기 빼라. 요즘은 뭐 금속에 조금만 손대도 뭐가 이래요. 정전기 막 지직지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로션이 정전기 빼는 로션, 정전기 빼. 그거 이렇게 발라주면 청결기가 안 돼요. 방전시키려 보내야지. 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의사 패드도 그렇고. 지금은 전자파는 점점 높아지는데, 만일 이것이 해롭다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 전자기기가 발전이 있을까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차별 거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일본에 이 전자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 호리그 박사님을 초청하는데 이분이 전 세계 특별한 의사 30인 중에 한 분이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그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피가 도는 이 혈관 전체에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다. 근데 그 마이너스 전자가 뭐냐? 시알산이라는 점액이다. 그 시알산이 뭐냐? 턱 밑에서 나오는 끈끈한 침이다. 침은 어떻게 나옵니까? 씹어요. 씹으면 뭐를 막아줘요? 전자파를 막아요. 근데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가 뭘로 구분하느냐? 모든 금속은 전자를 줄 수 있는 플러스고, 모든 비금속은 전자를 땡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우리가 상처날 때 흐르는 빨간 피는 다 적혈구고, 그것은 헤모글로빈 하나가 철분자 4개씩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금속이란 말이에요. 금속은 플러스잖아요. 혈관벽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적혈구도 마이너스 전자를 코팅해놨어요. 침으로, 시알산으로. 그래서 모든 적혈구와 혈관벽은 마이너스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좁은 길을 붙어 다녀도 떨어져서 이렇게 붙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자파는 들어오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만나니까 자석 플러스 마이너스 붙듯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체격이 크다고 해가지고 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체격이 큰 걸로 치면 일본의 씨름 스모 선수들 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꼬치도 못 본대요. 얼마나 배가 나왔는지. 그 사람들이 병이 있냐? 병이 없대요. 왜 없느냐? 접지는 흙이 되면 접지가 되죠.
아스팔트, 시멘트 접지 안 됩니다. 접지 신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흙길을 걷기 전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일본 그 씨름 선수들 보면 이렇게 모래판에다 뭐 뿌리는 거 보셨어요? 뭐 뿌립니까? 예, 소금이 접지 최고예요. 소금 뿌리고 맨몸으로 거기서 뒹구니까 피를 엉기게 하는 플러스가 땅으로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리니까 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염분이 있는 해변가 모래 사장을 맨발로 걷는 어심이 최고야. 우리 오번에 가는 고창도 명사십리가 모래벌만 심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세가 산이 아니고 어디라니겠냐. 바다가 아니고는 정전기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산 속에 있단 말은 바닷가에 가겠어요.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편이 없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은 밀물 썰물 때 그 파도가 쳐들어올 때 소리 있죠. 동해안은요. 소리가 그 밀물과 썰물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 그죠? 여기는 거의 한 10리씩 빠져요. 조금 뭐 보태면 쫙 빠지고 그냥 엄청난 평야가 보여요. 물이 들어올 때 보면 막 그 파도 소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파도 소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서 스마트폰 속에 안테나 있는가요, 없는가요? 안테나 다 내장시켜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강력한 안테나는 뭔지 압니까? 물입니다. 모든 생명 에너지는 물로 갑니다. 아무리 공기 안 좋은데도 중간에 물이 흐르면 병 옆에는 공기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생명 에너지의 저장입니다. 그 파도 소리에 그 생명 에너지의 파장이 실려가지고 우리가 듣든 못 듣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걸 소리 치료해가지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 파도 소리와 그 다음에 이게 어심, 접지, 지금은 다 이게 피가 엉겨서 당뇨가 오고 혈압이 오고 순환이 안 되고 무기력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뭐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운동만 한다고 안 돼요. 피가 엉겨 있는데 뭐 운동한다고 그게 풀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저녁만 몸 전체를 접시해줘도 그에 따라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는 이런 데서는 뭐 바닷가를 매일 걷고 뭐 접지가 안 되니까 제일 편한 접지가 뭐냐? 잠잘 때 벽에 접지 코드에다 꼽아가지고 몸을 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그것뿐이니까요. 우리 몸도 전자기기입니다.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인데 그 세포 중에 하나를 분해하면 120조 개의 원자고 120조 개의 원자 중에 그 원자 하나를 분해하면 원자핵과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어요.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분해되면 최종 산물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것을 갖다 건강은 음양의 조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잘 순환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 전기를 쓰면 전기기기고 직류 전기가 사용되면 전자기기예요.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이게 다 전기기기입니까? 전자기기입니까? 직류로 쓰는 전자기기예요. 근데 이런 전자기기가 벼락이 치고 나서 뭐 자체 정전기로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땅에 구리복을 박은 전선을 콘센트마다 다 연결했잖아요. 그 접지선에다가 우리 몸을 연결해버리면 우리 몸 안에 피를 엉기게 하는 플러스도
땅으로 가고 땅이 마이너스로 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자 시알산의 대표적인 물질이 뭔가 하면 동남아에 가서 여러분들 잡숴봤는지 모르지만 제비집 요리. 제비집 요리가 제비집 요리의 그 재료가 뭔지 압니까? 어묵 같은 거? 제비침. 제비침이에요. 비싸요, 싸요. 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간대요. 어느 정도 양이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고가의 보양식으로 씁니다. 나쁜 거 먹고 피가 어긴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비싼 거 안 먹어도 잘 씹어만 준다면 침이 잘 나오려면 산소가 잘 들어요.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할 때는 항상 입이 마르죠. 감기약만 하나 먹어도 입이 어떻습니까? 타요. 왜? 그 약독을 해독하려고 산소를 고갈된 거죠. 그래서 밤에 등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문 좀 열고 온도를 낮추고, 그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차면은 침이 잘 나와요. 저희들 어릴 때는 이게 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상처가 그칠 날이 없어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여기에 뻘겋게 자국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요즘 애들 침 흘리는 애들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침을 흘리는 애들이 없다는 거는 뭐 부족일까요? 산소 부족.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내 몸 스스로 안 될 때 우리가 다리가 딱 부러져서 못 걸으면 목발도 씹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이제 비행기가 정상으로 갈 때는 떠서 갈 때는 연료가 별로 안 먹어요. 그러나 올라갈 때는 8, 90% 연료를 소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목발도 짚고 밀어도 주고 그럴 때 우리가 2차 면역기로 필요한 걸 여러 가지를 좀 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이 안정이 되면 별로 사실은 돈 드는 거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저녁을 왜 꼭 굶어야 되는지, 꼭국곡식하고 떡을 왜 꼭 좀 먹어야 되는지, 이것이 내가 언젠가 걸릴 설마병, 아이고 내가 설마 암이 걸릴 줄 몰라서 하는 그 설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미 걸린 다음에는 끝나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 올라가면은 다 한 부모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걸 가지고 또 뭐 어떤 병원의 의사는 선생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래 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가장 큰 핵심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 건강에 지금 맞지가 않고 또 우리가 사는 습관이 몸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보자. 모든 병은 재수 없어 걸렸다고 보지 말고 내가 뭔가 내 몸을 다루는 방법의 습관의 문제니까 습관을 우리가 한번 대폭 한번 계획해서 바꿔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장 교통사고 나서 깨지고 터지고 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주사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비상사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혈관이 동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기도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자연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이 잘못돼서 체력이 무너진 거는 이것을 기초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병 상태에 있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본은 지켜야 될 바른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처음 만나면 초면에 좀 서먹하지만 두 번, 세 번 만나면 좀 우별이고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한 가족 같이 그래서 어울려서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옆에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으면은 뭐 별로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 돈도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나라도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쯤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살아가신 주님,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밖에 없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과 건강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생명과 가정들을 지켜 구하시고 남은 여생 더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예. 인사이분 있잖아요. 예. 제가 사용을 좀 해봤는데요. 그거를 깔고 덮고 접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자고 났을 때는 몸이 굉장히 좀 가뿐한데 제가 이제 그걸 깔지 않고 패드도 안 깔고 그냥 이렇게 마루에서 그냥 날바닥에서 이렇게 마루를 이렇게 잤거든요.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몸이 무겁고 몸이 뭐라 그럴까 찌뿌둥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했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확연히 났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은사 패드를 깔고 자면 몸이 가볍고 안 깔면 무겁다. 네. 왜 그래요? 집안에 일단 공기 중에 전자파는 가득 차 있어요. 네. 우리 몸 피가 엉겨져 있는데 스마트폰도 쑥쑥 가 있는 거죠. 접지를 하고 패드 위에 잘 때는 피를 엉기게 하는 플러스가 땅으로 빠지고 마이너스가 땅에서 들어와서 다 이게 코팅을 해서 순환이 잘 돼요.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잘 되다가 매일 그 양이 들어오는 데 대해 가지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잘 때는 그걸 제거를 못 해주니까. 그냥 마루에서 자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니 처음에는 좀 효과가 금방금방 뭘 느끼든지 이제 계속 쓰니까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요. 그럼 그걸 빼고 잡으세요. 금방 느낄 겁니다. 네. 우리가 차를 처음 새 차를 운전할 때는 막 아주 기분이 좋다고 이상을 느끼다가 계속 타면 그 차가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나 같아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그 차보다 나쁜 차를 타보면 금방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깔고 잤을 때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몸이 피가 엉기는 걸 풀어줘 버리니까. 피를 엉기게 하는 플러스를 빼주고 피를 코팅해주는 마이너스를 뽑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싸주니까 해결이 되는 경우. 그럼 무슨 그걸로 인해서 바닥에 뭐 전자파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나? 이제 그 안에 은사 패드를 깔고 은사 잎을 땅 밑에 뭐. 아니 공기 중에 전자파가 다 들어오잖아요. 공기 중에 전자파. 전자파는 공기 중에서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워낙 많이 떠다니니까 이걸 제거가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하루 종일 내가 땅에다 뭐 붙여가지고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저녁만이라도 해보라는 거지. 이거는 전자파로 인해서 몸에 어떤 반응은 데이터 깊이는 없어요. 근데 경험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공기 중에 있는 전자파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와이파이 이런 데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 계속 피는 엉키잖아요. 집에 와이파이 없는 집이 있고 스마트폰 안 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전자파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시골에 아주 공기 좋은 산속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산속에서 전자파 뭐 이런 것도 전화도 잘 안 터지는데요. 근데 거기서 잤는데 거기서 자고 나도 몸이 내가 그 이불을 안 가지고 갔을 때 몸의 전자파가
늘 쌓여 있어요. 정전기가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예. 피가 도는 이상은 정전기는 계속 생겨요. 몸 안에. 언제나 생겨요. 전자파가 없어도 몸에서 생겨요. 근데 그것을 옛날에는 왜 안 챙겼느냐? 옛날에는 다 맨발로 일하고 땀 흘리고 해서 다 빠져나갔죠. 땀 흘릴 때 왜 피부에 이렇게 혀대면 짜잖아, 그죠? 광물이 나가면서 방전을 시켰는데 우리 사모님이 땀 흘려 일하고 맨발로 밭을 밟고 그런 거 해본 적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못 나가요. 그래서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그 방태산 화타 그분이 말했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결국 우리가 게으름이란 병 때문에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 왜 접지 패드를 쓰라 그러냐? 원래는 땀 흘려 일하세요 그래야 돼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트지 누가 땀 흘려요 요새. 문화가 이미 그 문화는 지나버린 거예요. 땀 흘릴 일 자체가 없는 시대예요. 겨울에 춥다고 나치게지고 산에 나무하러 갑니까? 안 가요. 힘드는 직업은 외국인들 다 써요. 근데 어떻게 몸 안에 정전기를 빼요? 못 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얘기 해봐야 이제는 안 먹혀지는 시대에 다시 뭐 치게지고 일하고 땀 흘리세요? 저는 웃기는 놈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접지 패드 써서 전자파 빼세요. 정전기 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러면 저기 현대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럼 그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건물마다 에어컨 다 돼 있고 난방 다 돼 있고 이제 땀 안 흘려요. 땀 흘리는 세대가 아니니까 일부러 찜질방 가서 땀 흘리잖아요. 이런 세대에 어떻게 몸 안에 정전기를 뭘로 뺄 거냐? 그러기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어싱 패드나 이불이 누구라도 다 써야지 않고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찜질방에 가서 땀 빼는 거하고 그거하고 찜질방에 가서 땀을 뺄 수는 있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폐가 다쳐서 또 산소가 안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뭔가 하면 하나가 기초가 잘못되면은 방향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열심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열심히 잘못 방향된 방향으로 틀어지면 더 많은 잘못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주자. 매일 땀을 흘릴 일이 없는데 매일 땀을 어떻게 흘리라 그래요, 운동해서. 그러면 운동해서는 해서 근육은 튼튼하게 하고 그런 건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피를 엉키게 하는 정전기라도 빼잖아요. 전부 다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난리잖아요. 뭘로 할 거냐, 해결할 거냐. 저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 뭐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져다니시면 패드 하나는 그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은 그 패드를 사용하세요? 패드 사용하세요? 원사 패드? 아니 다른 사람에게 좋으면 나도 좋을 텐데 내가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그 차이점이 지금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젊은 어릴 때 보면 당근을 먹지 마라. 예. 부모들이 누룽지도 당근 다 버렸잖아요. 또 고기를 먹을 때도 태아서 먹지 마라. 네, 예.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벤저필에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당근 어느 정도 요거 보니까요. 약간 당근 아니거든요. 예. 약간 똑같다. 요래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새카맣게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 노릇노릇하게 곡식은 항상 노릇노릇하게 볶고 노릇노릇하게 꼽는다 하는 얘기는 새카맣게 키우면 좀 타도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보리차, 옥수수차 시장에 파는 거 보면 좀 태웠잖아요. 그렇게 커피 원두 커피도 바짝 태워가지고 그래야 거기서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니까 탄소가 안 되면 안 분리돼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뽑는 게 기술이 그거예요. 탄소도 만들고 미네랄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수준의
뽑는 기술. 그게 이제 기술이죠. 네. 저녁 운동 양에 이제 관한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강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이게 저녁 운동 할 때 이제 뭐 예전에는 배드민턴 치고 이제 요즘에는 주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산책 정도로 예. 근데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시 좀 이렇게 땀을 빼는 운동을 저녁에 하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장님은 어느 정도 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녁을 안 먹으니까 허기지. 하고 나면 사실 예.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냥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예, 가볍게 하고 산책 정도도 괜찮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좀 격렬하게 하고 아침 식사 잘 하시고 시작하면 좋죠. 예. 선생님 그 굉장히 소금에 대해서 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겸이 보통 소금보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동영상 보니까 체온이 좀 낮은 사람들은 주겸이 오히려 안 좋다. 천인염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인삼주겸에서 낸 데이터가 인삼주겸은 pH 산 알칼리도가 그죠? 11.6이에요. 천일염은 8.4. 우리 체액은 7.4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겸을 계속 먹을 때 우리 저 선생님은 열이 복받친다. 좀 잡숴도 돼 열이 많이 시키는 거니까. 근데 사모님은 좀 뵙기에도 좀 네. 냉체질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수박이 강알칼리잖아요. 주겸처럼. 겨울에 집에 온 손님에게 냉장고 든 수박 주면 안 되겠지. 근데 나는 그치, 수박 자체는 좋지만은 환경적으로 몸에 맞춰서 가져듯이 몸이 내간 사람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저 주겸 지금 한 2달 전부터 주겸을 열심히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 주겸 말고 천일염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공짜다. 네? 공짜예요. 공기하고 물하고 소금은 값이 제일 싸다. 그럼 선생님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천일염은 일반 그 천일염 거기서 파는 거 같아요. 그대로. 씻을 필요 없나요? 주기 소금은 씻을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방부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고 식사합시다. 예.